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리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원래 기존의 배경과 다르게 지금 다른 배경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고향집에 와 있어서 고향집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종 픽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종 픽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의 최종 픽은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하는 픽이기 때문에 절대 똑같이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픽을 하는 스타일상 이변이라고 생각되는 건 그냥 팍팍 꺾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변을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셨다가는 쉽게 보였던 경기도 틀려버리는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리할 팀은 깔아놓고 제가 꺾는 경기들에 대해서 가져갈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하셔서 투폴로 가져가신다거나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께는 내일 오전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골대법 이미지와 최종픽 이미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오후 정도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해외 축구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토 추천픽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추천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폴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멤버십 분들께서는 제 추천픽만 믿기보다는 골때리는 TV 밴드를 활용하셔서 토론방에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실시간 토론도 해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셔서 좋은 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말씀드리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레반테 대 그라나다. 일단 두 팀 모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습니다. 레반테는 비아레알과 연장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연장 후반 막판 극장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반대로 상대팀 그라나다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 골이나 선제 득점을 하고도 지켜내지 못하고 동점까지 내주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메시, 그리즈만, 알바 선수에게 탈탈 털리면서 역전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체력 소모적인 면에서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지만 멘탈적으로는 그라나다는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길 것 같다는 희망이 있다가 개털린 거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무너졌을 것 같다는 거고, 또한 그라나다가 기본적으로 리그 원정 경기에서 4경기째 무승일 정도로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력과 멘탈도 무너졌는데 원정 경기라면 레반테 승무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홈에서 8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인 레반테가 주중에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를 보면 확실히 상승세를 탔다는 게 느껴지는 게, 비아레알이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운도 좀 따라주고 굉장히 뭔가 파이팅이 넘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마르티 선수가 요새 컨디션이 빨딱 서서 날아다니고 있고, 기본적으로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만큼은 득점력이 확실하게 터져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반테의 승무를 보고 있는데,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잘 안 나왔던 걸로 봐서는 3연속 무승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패턴적으로 레반테는 이번 시즌 연승이 없고 그라나다는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한 팀이 그 패턴을 깬다면 저는 상승세의 레반테가 이번 시즌 리그 첫 연승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레반테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자, 우선 이 경기는 이변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이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레버쿠젠 경기 보신 분들은 레버쿠젠이 얼마나 똥을 질질질 싸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컵 경기에서 패배를 할 만큼 똥이 질질 새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공격진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레버쿠젠의 투표율이 70%가 넘게 몰려있다는 건 사실 이해가 가지를 않고 있어요.
상대팀 슈투트가르트 역시 메넨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슈투트가르트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전라도 경로당에 계신 할머니께서도 이 선수를 보고 완마 기특혀라고 한 그 선수 완만 기투카 선수가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을 했죠. 또한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별로 좋진 않지만 리그 전체 성적으로 볼 때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은 슈투트가르트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3승 1무로 패배가 없다고 주중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버쿠젠의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본다면 도저히 레버쿠젠 승에는 손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레버쿠젠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맞대결 전적에서 도르트문트가 너무나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이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무승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10번 동안 프라이부르크 기준 3무 7패로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주요 출전 불가한 자원이라고 한다면 프라이부르크는 살라이 선수 한 명만이 주축 자원에서 빠졌고 도르트문트는 주전 골키퍼 로만 브라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수비에 토마스 메니에, 미들의 악셀 비첼, 공격의 토르강 아자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난 컵 경기에서 산초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가벼운 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이번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우선 주중에 도르트문트는 하브리그 팀과 경기를 했지만 주축 자원들이 대거 출전했음에도 연장까지 가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프라이부르크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6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최근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 체력적으로 불리한 점, 그리고 부상 선수가 많다는 점으로 볼 때 프라이부르크가 사고를 한번 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승패와 무패 중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골대법이 승과 패 확률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참조를 해서 저는 이 경기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타일 아시죠? 이변이라고 생각되면 확 꺾어버립니다.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이 경기 도르트문트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변을 가져가실 분들은 투픽으로 도르트문트를 깔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변을 아예 꺾어버리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단통승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경기 마인츠 05 대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사실 마인츠의 승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에서 보이듯이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마인츠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하는 대이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 경기인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의 승리는 개뽀록이었다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이 앞서는 모습이고 마인츠는 사실상 공격수 마테타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 이적을 갖고 콰이손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 텐데 지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인츠의 승리는 안 보이고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 사실상 막스 크루제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돌아왔다고 보이기 때문에 마인츠를 잡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우니온 베를린이 약체인 마인츠를 상대로 승점을 따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인츠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로 굉장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슈팅 숫자 자체가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아우크스부르크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고 볼프스부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진도 찬스가 왔을 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고 더군다나 부상으로 인한 주요 자원의 이탈조차 없는 깔끔한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강팀들에게는 확실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볼프스부르크가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땐 확실한 강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연승이 한 번쯤은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무승부를 바쳐서 안전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 그런 추측으로 투포를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엘체 대 비아레알. 일단 엘체가 지난 발렌시아와의 경기만 봐도 정말 더럽게 못합니다. 발렌시아가 골 결정력이 쓰레기라서 그렇지 넣을 기회가 많았는데 못 넣고 1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어쨌든 엘체가 왜 강등권에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경기였다고 보여져요. 반면에 상대팀 비아레알은 레반테와의 주중 컵 경기에서 경기를 잘 풀었고 찬스를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반테의 뭔가 승리의 기운에 눌려서 골이 정말 더럽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공격 작업을 풀어가는 것들은 확실히 비아레알이 좋았다고 보여지는 경기였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경기의 예상은 엘체의 단통 패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엘체가 홈에서 경기력이 원정보다 좋지가 않고 홈에서 이미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좀 걸리는 건 무승부가 좀 걸리는데 경기력으로는 당연히 비아레알의 승리가 보이는데 주중에 레반테와 연장 막판까지 가면서 체력을 썼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엘체가 특이하게도 이번 시즌 2연패 이상 간 적이 없는데 현재 2연패라서 혹시 무승부가 나온 건 아닌가 걱정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체의 수비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아레알의 공격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엘체의 무승부 없이 엘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쾰른. 이 경기는 사실 이변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지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넨글라드바흐와 쾰른 두 팀 모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는데 메넨글라드바흐는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특히 홈에서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메넨글라드바흐입니다. 또한 주축 자원 중에 특별한 결정자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스쿼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상대팀 쾰른은 컵 경기에서 레겐스부르크 원정에서 페널티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패배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불리하다고 보이고 이번 경기 또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변을 기대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보르나우 선수가 결장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수비에 구멍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더 이상 고민 없이 메넨글라드바흐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세비야 대 헤타페. 일단 이 경기 당연히 최근 경기력이나 기세로 보나 세비야의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세비야의 승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해오던 스쿼드대로 세비야가 경기에 출전을 한다면 세비야가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이나 아탈란타에서 영입해온 공격수 파푸 고메즈 선수가 세비야의 전술에는 약간 맞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 알메리아와의 컵 경기에서 파푸 고메즈 선수가 출격을 했지만 60분을 뛰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세비야의 오캄포스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발 명단으로 나올 거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세비야의 주전 수비수 헤수스 나바스, 아쿠나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이반 라키티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축 선수의 부재가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헤타페가 홈에서 실점을 잘 하지 않는 세비야를 상대로 골을 넣는다는 건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비야의 패까지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세비야가 헤타페를 상대로 3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한 팀을 상대로 4연승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7번, 8번, 9번 경기에서 한 경기는 무조건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표율 2위에서 이변이 자주 나왔던 점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세비야가 투표율 2위를 기록 중이라서 이 경기 한번 과감하게 꺾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카디스. 이 경기 최근에 성적이 좋지 않은 소시에다드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우선 소시에다의 초반 돌풍의 주역이었던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출전을 만약에 한다면 최근 답답했던 공격에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이고 출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야르샤발, 이삭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면 카디스의 수비는 뚫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의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의 승을 보고 있는 건 카디스의 최근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 4경기 동안 실점이 11실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좋지 않다는 뜻인데 소시에다의 공격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야르샤발과 이삭 선수는 높은 수준의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걸리는 건 카디스가 원정 성적이 홈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시에다가 홈 성적이 원정 성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걸리는데 카디스를 상대로 무승부라도 나온다면 정말 소시에다드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소시에다드는 주전 수비수 놀맨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카디스는 주전 미드필더 페르난데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지금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디스를 상대로 7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4승 3무로 패배를 하지 않았던 만큼 승무면 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폴더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소시에다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호펜하임 대 이프랑크. 저는 이 경기 사실 호펜하임의 승리나 무승부를 도저히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호펜하임은 사실상 공격수 크라마리치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크라마리치가 묶였을 때 딱히 풀어갈 만한 공격 자원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상대팀 이프랑크가 최근 너무나도 단단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펜하임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프랑크의 루카 요비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복귀하자마자 안드레 실바 선수가 뭔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득점력이 폭발해주고 있고 이 선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주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고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패턴적으로도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패배할 시에 2연패씩 패배를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를 해야 2연패가 되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호펜하임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무승부도 없이 최근 5번의 맞대결 동안 이프랑크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단서들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호펜하임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빌바오 대 발렌시아. 자, 이번 시즌 순위에서도 보이듯이 발렌시아가 그냥 똥을 싸고 있죠. 이거는 뭐 질질 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똥을 싸버렸어요. 엘체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한 골 차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 찬스는 많았지만 확실히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홈팀 빌바오는 최근 상승세를 탄 느낌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주전 공격자원 라울 가르시아, 윌리엄스, 무니아이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렌시아는 일주일 동안 푹 쉬었지만 빌바오는 베티스와의 구강컵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확실히 발렌시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체력적으로 불리한 빌바오 그리고 공격 자원들의 이탈로 인한 공격 작업의 변수로 인해 발렌시아가 최근 골 결정력이 쓰레기 같긴 하지만 무승부나 어거지로 한 골 넣어서 승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경기 축구토토 스페셜 경기에 들어와 있는 경기로 이변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빌바오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아르미니 대 브레멘. 자, 일단 이 경기 아르미니를 믿기가 싫습니다. 지난번에 아르미니 한번 믿었다가 쾰른한테 개 털리는 거 보고 아르미니는 믿고 거르기로 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아르미니가 홈에서만큼은 4승 6패로 홈에서는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화끈한 스타일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부상 선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상대팀 브레멘의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인 젤케와 필크루그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주중에 컵 경기도 치렀기 때문에 브레멘의 정배당을 보고 브레멘을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라서 저는 이 경기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팀 하나 승무패 중에 고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의 고민 없이 그냥 아르미니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오사수나 대 에이바르. 양팀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6경기 맞대결만 보더라도 5번이 무승부일 만큼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렵죠. 다만 오사수나의 최근 경기력이 에이바르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당도 오사수나에 근소한 정배당을 준 것 같은데 최근 경기력으로는 오사수나의 승리를 보고 싶긴 하지만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게 좀 커 보입니다. 부디미르 선수 없이 지난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득점이 없었다는 게 확실히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은 베티스와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게 확실히 오사수나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에이바르는 최근 수비가 무너지면서 멀티 실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에이바르의 주전 골키퍼 드미트로비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 불안 플러스 골문까지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사수나가 부디미로 없이 득점에 성공하냐 못하느냐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 사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베티스만 만나면 굉장히 다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르셀로나고,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그리즈만 선수가 컨디션이 빨딱 서서 날아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시가 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면서 팀 전체적으로 초반에 부진했던 경기력을 확실히 올려놨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베티스가 주중에 빌바오와 구강컵 경기에서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졌을 때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토토 13번 경기까지 다 맞추고 14번 경기 하나 남아서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14번 경기 보려고 월요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경기를 봤는데 못 맞춰서 2등을 했을 때, 자, 이럴 때가 이제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아예 초반부터 틀려버린 사람보다 더 큰 타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가 체력, 멘탈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이고, 물론 바르셀로나도 그라나다와의 구원컵 경기를 연장까지 가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생각 외로 두 골을 먼저 먹히면서 고전을 했지만 실점 장면들이 수비 실수로 한 골,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수비까지 다 올라와서 가둬놓고 패다가 뻥축구 한 번에 역습에 한 골을 먹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체력을 많이 썼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베티스는 심지어 바르셀로나보다 하루를 덜 쉬었기 때문에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상승세 흐름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티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분들께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오전 중으로 골대법과 최종 픽 이미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주말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상입니다.